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와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범야 대통합 신당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친여 야당 측에서도 호남 통합 신당 출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 신당 측이나 호남 통합 신당 측 모두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지도부의 이선 후퇴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또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이런 문제들 말하자면 매듭이 풀리면서 야권 대통합 신당 출범 작업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세보수당과의 통합 문제. 근데 세보수당과의 통합 문제에 속을 들여다보면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통합을 하자. 적극적으로 그렇죠. 어떻게든 정병국 의원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좀 뭐랄까요, 조건을 다시 한다거나 하면서 좀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요구도 하지 않겠다. 새로운 요구도. 통합하자. 물론 그 안에는 당직자들은 좀 살려달라. 뭐 이런 몇 가지 아주 자잘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유승민 의원이 받아들였고 자신의 거취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불출마가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보수당이 갖고 있는 탄핵 찬성파라는 이미지. 근데 이쪽에서는 또 탄핵 반대파가 탄핵 찬성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조금 시석되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로 출마 문제, 대표의 이 문제가 이 두 개의 문제가 풀리면서 상당히 속도는 지금 빨라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지금 16일까지 대통합 신당 출범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한두 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도체제 간판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나 이런 것보다는 선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 간판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 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이 새롭게 바뀌었다 한다면은 지금 황교안 간판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문제가 미묘해요. 이제 좀 미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통치가 힘이 좀 있을 때는 이쪽, 그러니까 통합추진위원회, 혁신통합추진위원회죠. 혁통이라고 하죠. 혁통위가 힘이 있을 때는 왜 힘이 있냐면 세보수당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럼 혁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구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박현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통위에 힘이 실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들이 제거되니까 사실 혁통위에 힘이 실렸던 것이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통합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냥 흡수 통합 비슷하게 큰 통합이지만 흡수 통합처럼 지금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견이 뭐냐면 혁통위를 추진하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표, 이현주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모았으니까 한국당에서 좀 이렇게 이선으로 좀 물러나는 모양, 지도부가 모양새를 취해줘야 이 통합의 어떤 명분을 살리는 거 아니냐. 이건 원래부터 이야기 됐었던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는 거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있지 않느냐. 갑자기 그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이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건. 근데 사실상 황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종로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거를 끌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전체를 다 어렵죠. 내가 끌어간다? 이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동 뭐 위원장. 뭐 그렇죠. 공동 선대위원장들을 네네. 맡아갖고 지역별로 뭐 수도권은 뭐 황교안 대표가 한다든가 네. 하다못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든 전주든 여수든 나가겠다니까 호남 선대본부장 뭐 위원장 이렇게 그런 체제들로 네. 유승민을 뭐 무슨 수도권이라든가 TK나 뭐 어디 TK든 뭐 위원장을 시킨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야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은 해요. 저는 안전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만큼은. 그래서 당색도 뭐 핑크색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는 잘 돼가고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현재 공관위를 인정하는 것까지도 다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다만 공관위원을 몇 명 더 늘리자. 늘리자. 그래야 예. 다른 쪽에 들어온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네. 그것까지는 합의가 된 모양인데 당규상에 또 약간의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냥 다 사실은 진도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를 여전히 썩히고 있는 것이 홍준표, 김태호 두 분 아닌가.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고향 출마하고 홍준표는 뭐 양산인가요? 양산의 출마 의사도 이렇게 절충안을 내놨지만 오늘 지금 결정을 하겠다는 거 공관에서 아닙니까? 한다 그러죠. 제가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나는 고향이 아니면 안 돼 할 때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저건 블러핑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랑 비슷하다. 스트롱맨의 작전 중에 하나가 네.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일단 던져놓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물러서는 것 내가 이렇게 양보를 했으니까 여기 줘 하고 사실 다른 것을 내놓는 그런 전략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향을 고집하더니 양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사실 어려운 결정이다. 고향보다 더 험지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아니냐. 여기서 김두관과 대항하겠다. 그것도 한 방안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의 그 생각은 이겁니다. 나를 대선 주자급으로 좀 이렇게 띄워줘. 이게 결론은. 즉 뭐냐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밀양이나 양산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똑같냐면 그러니까 PK의 맹주. PK를 살리는 예. 내가 이김으로써 PK를 다 살렸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줘. 그럼 난 대선 주자급으로 인정받는 거야. 라는 걸 계속 지금 던지는 건데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 말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를 자꾸 수도권에 놔라는 건 대선 주자의 경쟁자 하나를 지금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황교안 백댄서라는 얘기 아니냐. 그럼 그렇게 나는 지금 황교안한테 밀려가지고 대선 주자급에서 탈락을 했는데 내가 거기 왜 나무 그렇죠. 장사하는 데 가서 내가 개뿔 째느냐 그 얘기 예, 아닙니까?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속내를 그냥 다 드러내거든요. 드러내고 당당하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평생을 사실 먹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용하면서도 끝까지 고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김태호 최고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양보를 하지 않을까. 끝내 캐릭터도 그렇고 고집을 부린다기보단 또 다른 어떤 제3의 길을 또 모색하는 나름대로 그런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서울 뭐 강북벨트든 한강벨트든 어벤져스 팀을 구성해 갖고 서울에서 바람을 확 일으켜 갖고 수도권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시켜야만이 이번 총선에 이긴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뭐 서울에 홍준표, 김태호, 뭐 유승민, 오세훈 뭐 여러 사람들을 쫙 배치해가지고 대선 주자급이 수도권에 와서 일괄적으로 한번 그냥 세게 바람을 일으킨 게 어떠냐는 생각인데 당에도 뭐 그런 생각을 예, 한강벨트 운운하면서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정치인마다 다 또 입장이 다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정치력이 있는 분이니까 네.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잔존 세력과 대한신당 네. 그리고 평화당, 민주평화당, 민평당 네. 이 제3지대 친여 범야권, 그렇죠. 친여 야권, 야권은 야권인데 옛날에 4+1 네네네. 그 사람들의 통합도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어제 박주선, 유성혁 유성혁 두 분이 만나가지고 또 정동영 대표까지 만나서 17일까지 네. 통합을 매듭지자 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 모양이에요. 자기들은 어차피 과거에 국민의당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뿔뿔이 흩어져 갖고는 도대체 총선에서 한 석도 지금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생존을 위해서도 지금 합쳐야 하는데 또 내부적인 입장은 또 제각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각각이죠. 일단 큰 걸림돌만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은 정동영, 손학규 이 두 정치인이 이 선으로 후퇴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손학규 대표가 자신을 따르는 세 사람을 잘라버렸잖아요. 장진영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이 사람들이 사실 자신을 계속 또 엄호하고 지켜줬던 사람인데 지난 월요일 날 잘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내세웠는데 속내를 들었더니 주말 내내 이 3인이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서 대표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하신 호남권 다 연합해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합칩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만 이 선으로 잠깐 해주시면 추진위 해갖고 추진위원장을 딴 사람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를 왜 빼? 그러고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월요일날 등장을 해서 딱 추진하자. 뭐 다 모이자라고 발표를 본인이 발표를 했잖아요. 본인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플러스 된 건 미래 청년 세대까지 합해지면 자기가 물러서겠다. 미래 청년 세대. 네네. 호남 세력만이 뭐 아니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번복했잖아요. 하나는 추석 전 10%, 하나는 안철수 전 의원 돌아오면. 근데 두 번 다 없었죠. 이번에는 또다시 조건을 낸 거예요. 미래 청년 세대는 어디가 뭐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실체는 없죠. 실체가 없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합해지면은 물러나겠다는 것은 나 못 물러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박주선 의원이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이제 뭐 방송에 나오신 것 같지만 단판을 했다면서요. 단판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탈당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물러설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속내를 또 비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계, 유승민계 다 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호남계까지도 다 탈당하면은 손학규 혼자 남는 겁니까? 국회의원도 없이? 없죠. 이제 그 비례대표까지도 다 제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셀프 제명,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다 모여서 그 비례대표 제명합시다라고 그냥 의결해버리면 비례대표도 다 이제 다 각각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어쨌든 뭐 이 세 당 모두가 과거 국민의당에서 뿔뿔이 이렇게 자기들 제 갈 길을 가다가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닥치니까 표가 아쉬우니까 다시 모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세울 사람. 그럼요. 거기에 또 지지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는데 설사 합친다 한들 좀 영향력은 있을까요? 그래도 세 당 합치면 상당히 뭐 인원수로 봤을 때는 3당도 가능하죠. 예. 7명, 4명,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해서 한 20명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20명이 넘죠. 지금 또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분 계시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명분이 마땅치 않다. 즉 지난번 국민의당 때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상 호남을 홀대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시절에 호남을 챙기지 잘 않았다. 부산만 사실 챙겼다. 이런 그 사실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이 생겨나는 배경인데 지금 호남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다 최고입니다. 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에 좀 다시 재입당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세는 약화되고 명분도 없고 그나마
자금이 있어야지 선거를 뛰니까 이 선거 자금이라도 마련하자. 바른미래당에 100억 갖고 있고 바른미래당 100억 있죠.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또 이제 정당 보조금이 이번에 숫자대로 만약 나온다면 교섭단체가 되고 적어도 그 정도만 되면은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선관위에 국고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선거 자금을 확보가 되는 것이죠. 된다는 건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호남의 유권자들도 다 지켜보는데 지켜보죠. 저 정당은 지금 그 돈 때문에 다시 합치네. 그 왜 합치는 거야? 사람들 몇만이 봤더니 다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들이네. 왜 다시 모이지? 여기에서 이런 사실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일부에서는 손학규도 물러나야지만 박지원도 좀 물러나라. 그럼 사실은 이 박지원 이 분이 뒤에 앉아서 이런 작업들을 네. 다 꾸미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분도 내일 모레 80인데 구태 정치인들 뭐 이런 사실 낙인은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당의 앞으로 활로 뭉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또 다시 특히 호남 유권자한테 어떠한 명분을 내세울 거냐 이게 참 좀 뭐랄까 곤혹스러운 어떤 그러니까 상황이 다선 아닐까 싶습니다. 중진이라고 소위 구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싹 물러나면서 네. 거기를 완전히 또 새로운 인물들, 영입하고. 참신한 인물들도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3지대 정당으로서 여야 또 거대 양당 체제를 중화시키는 거기에서 캐스팅 보트를 주면서 이렇게 정치를 말하자면 정상 하겠다 양극단 네. 정치 이런 뭐 명분이라도 내세웠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그대로 나가야 80이고 90이고 나이가 무슨 관계 있냐 하면서 나가면서 당만 합쳐갖고 국고보조금 타먹겠다고 하면 그게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라면 너희들 지금 당장 선거 때문에 뭉쳤지만 선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럼 될지 또 모르는 언제 물불이 정당한테 흩어질지. 왜 투자를 하지? 라는 또 생각을 할 그리고 수밖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한테 뭐 추파라 겁니까? 뭐라고 합니까? 구애라고 그렇죠. 좋은 말로 오면. 네네.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이 야당이냐 여당이냐 도대체. 예. 서로 정체성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도 다르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을 제외한 친여 야권 또는 반여 야권 이 통합 움직임이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데 내부 사정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 신당의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번 총선에서 선거 혁명을 이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